미스터리 실화극 여중생이 사라졌다. 한 여중생이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겨진 CCTV 영상, 그리고 감쪽같이 사라진 흔적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며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금니 아빠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던 한 남자의 숨겨진 진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끔찍한 범죄의 전말.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개요. 실종된 여중생 단순 가출이 아니었다. 2017년 9월 30일 서울에서 한 여중생 A양이 실종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친구의 집에 놀러 간다며 집을 나섰고, 마지막으로 CCTV에 찍힌 장면은 친구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경찰의 수사와 이상한 점들. 피해자의 부모는 A양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초반에 경찰은 단순 가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피해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휴대전화 신호가 갑자기 끊겼다는 점에서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집중 분석하였고, 친구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명확하게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CCTV 기록, 어디에서도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는 장면이 없었다는 점이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신호는 집으로 들어간 후 몇 시간 만에 꺼졌으며, 그 후 어떠한 연락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은 본격적으로 강력 사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친구 가족의 진술과 충돌. 경찰은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이 친구의 집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해당 친구와 가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친구는 경찰 조사에서 A양이 우리 집에 온 적이 없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진술은 CCTV에 찍힌 영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은 친구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앞뒤가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부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친구의 아버지인 이영학의 태도가 처음부터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이영학은 피해자의 실종에 대해 무덤덤한 태도를 보였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CCTV 기록을 들이밀며 추궁하자 친구와 가족의 증언이 번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영학은 처음에는 우리 집에 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잠시 왔다가 바로 나갔다라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이후 나오는 모습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고, 이후 가족들의 진술에도 계속해서 모순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증언의 불일치와 이영학의 태도를 이상하게 여겼고, 압박 수사를 진행하면서 점점 이영학이 실종 사건에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이영학의 집을 정밀 수색하기로 결정하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영학과 딸의 법적 처벌. 하나, 이영학의 법원 판결. 2018년 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언급하며 강력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이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이영학은 수감 중에도 딸에게 기다려 우리가 복수하지 않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알려지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더욱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둘, 이영학의 딸도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충격적인 점은 이영학의 딸 또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피해자인 A양을 집으로 초대하여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한 수면제를 피해자가 먹도록 도왔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후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판단하여 장기 6년, 단기 4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판결로 최소 4년 복역 후 교정 선고에 따라 최대 6년까지 복역할 수 있는 형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서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5번째, 결론.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였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적절한 처벌일까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사건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을 통해 앞으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